악, 악. 충청남도 논산 연무대 육군훈련소의 아침은 언제나 짐승의 울부짖음으로 시작되었다. 이제 막 20살을 넘긴 청년들이 쏟아내는 처절한 함성은 민간인의 껍질을 벗고 군인이라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고통스러운 산고와도 같았다. 그리고 그 모든 지옥도의 정점에는 악마가 있었다. 목소리 그것밖에 안 나오나? 내 놈들 부모님이 보고 싶다는 울음소리가 이것보단 크겠다. 다시. JXX 연대 7중대 중대장 한서진 대위. 그녀의 서늘한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수백 명의 훈련병이 도열한 연병장을 얼음장처럼 얼어붙게 만들었다. 흙먼지 하나 묻지 않은 전투화, 자로 잰 듯 각 잡힌 전투복. 그리고 그보다 더 서늘한 감정이라곤 한 톨도 찾아볼 수 없는 눈빛. 훈련병들 사이에서 그녀의 별명은 악마였지만 간부들 사이에서는 707에서 돌아온 독사로 불렸다. 여군 최초로 707 특수임무대 중대장을 역임한 전설. 대테러 현장에서 생사를 넘나들며 적의 심장을 노리던 그녀가 어째서 이 신병훈련소의 교관으로 와 있는지는 훈련소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였다. 213번 훈련병, 눈동자 돌아간다. 214번 턱 덜 당겼다. 215번 방탄끈. 한서진은 연병장 끝에서부터 걸어오며 단 한 번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다. 그녀의 지적을 받은 훈련병들은 마치 사냥감이라도 된 듯 온몸을 파르르 떨었다. 전원 엎드려. 기준. 그녀의 말 한마디에 수백 개의 몸이 일사불란하게 흙바닥에 처박혔다. 내 훈련소에서 너희는 사람이 아니다. 군인이 되기 위한 재료일 뿐이다. 불량품은 폐기한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그때였다. 연병장 구석에서 허겁지겁 달려온 부소대장 김민우 하사가 한서진의 곁에 섰다. 그는 공포에 질린 훈련병들과 그들을 내려다보는 한서진의 무표정한 얼굴을 번갈아 보며 침을 꿀꺽 삼켰다. 중대장님. 훈련 중이다, 김하사. 용건은? 그게. 연대장님께서 지금 당장 한 대위님을 찾으십니다. 김하사의 목소리에는 불길한 예감이 서려 있었다. 한서진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연대장 황인철 대령. 그가 자신을 찾는 이유는 단 하나뿐이었다. 원칙을 무시하라는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알겠다. 훈련 통제해. 예. 한서진은 훈련병들에게 단 한마디의 추가 지시도 없이 몸을 돌렸다. 그녀가 연병장을 벗어나자 마치 거대한 댐이 무너진 것처럼 수백 개의 거친 숨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왔다. 악마가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허락된 숨이었다. 연대장실은 훈련병들의 함성 소리가 닿지 않는 별개의 세계처럼 고요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는 흙먼지 대신 기름진 욕망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허허, 우리 한 대위 오셨나? 이리 와서 커피 한잔 해. 연대장 황인철 대령이 책상 위에 놓인 고급 원두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다. 그의 희끗희끗한 머리와 달리 얼굴은 언제나 과도한 유분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707 출신의 이 젊은 여장교가 노골적으로 못마땅했다. 여자가 그것도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자신의 구역에서 원칙을 휘두르는 것이 사사건건 거슬렸다. 용건을 들으러 왔습니다. 한서진은 황인철이 권하는 소파에도 믹스커피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그 자리에 부동자세로 섰다. 아, 이 친구 성격하고는. 707에서는 커피 마시면 총알이 피해가나? 황인철이 너스레를 떨었지만 한서진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황인철은 헛기침을 하며 번들거리는 이마를 손수건으로 닦아냈다. 사실은 말이야. 오늘 오후에 신병들 입소하잖아. 이번 기수에 아주 특별한 친구가 하나 들어와. 특별한이라는 단어에 힘이 실렸다.
한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올 것이 왔다는 표정이었다. 누구 아들입니까? 허허, 역시 빨라. 눈치가. 황인철이 책상 서랍에서 훈련병 신상 명세서 한 장을 꺼내 톡톡 두드렸다. 유지혁. 이라고. 아버지가 누군지 아나? 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승민 의원. 이번에 3선에 성공한 아주 그냥 하늘을 뚫는 분이야. 대통령이랑도 독대를 하는 양반이라고. 황인철은 일부러 대통령까지 들먹이며 한서진을 압박했다. 그 귀한 몸이 하필이면 우리 연대로. 그것도 한대위 자네 칠중대로 배치가 됐어. 이거 뭐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황인철은 머리를 쥐어뜯는 신용을 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십니까? 어떻게 하긴. 황인철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커피가 살짝 넘실거렸다. 잘 모셔야지. 아니, 모시는 정도가 아니야. 이건 뭐 상전이지, 상전. 한대위, 자네 그 707에서 사람 잡던 버릇. 그 친구한테는 절대. 네버. 쓰면 안 돼. 알았나? 그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다. 훈련? 그거 다 받으면 큰일 나. 그냥 막사에서 편히 쉬게 해. 빠? 제일 맛있는 걸로 따로 챙겨줘. 불침번? 야간 행군? 그런 건 상상도 하지 마. 그냥 없는 사람처럼. 아니, 있는 듯 없는 듯 깃털처럼 가볍게 모시다가 수료식 날 아버지 손에 멀쩡하게 쥐어보내는 거. 그게 자네랑 내가 할 일이야. 알았어? 기름진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것은 명령이었고 동시에 애원이었다. 한서진은 한참 동안 황인철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경멸도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눈앞의 장애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분석하는 듯한 냉기만 흘렀다. 연대장님. 말해. 제 중대장의 임무는 입소한 모든 훈련병을 정예 육군 용사로 만들어 국가에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아, 이 여자가 또 말귀를 못 알아듣네. 유지혁은 예외라고. 제 중대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한서진의 대답은 단호했다. 뭐라고? 이 계집애가. 황인철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그가 계집애라는 군대에서 절대 써서는 안 될 단어를 내뱉었지만 한서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한서진 대위. 너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 너 진급 포기했어? 유승민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몰라서 이래. 그 사람 눈밖에 나면 너는 물론이고 이나까지 이 연대 전체가 공중분해될 수 있어. 이건 부탁이 아니야, 명령이라고. 그렇다면 명령에 불복종하겠습니다. 뭐? 제 신조는 법과 원칙입니다. 훈련병 유지혁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훈련 규정 위반입니다. 707 출신이면 다야? 여기가 무슨 내가 설치는 대테러 현장인 줄 알아? 여긴 훈련소야. 융통성, 사회생활, 그런 게 필요한 곳이라고. 연대장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히 신경 쓰라는 명령 잘 알겠습니다. 그래. 이제 말이 통하. 그래서 한서진이 황인철의 말을 잘랐다. 그 특별한 훈련병 유지혁. 제가 특별히 더 엄격한 원칙과 규정으로 관찰하고 지도하겠습니다. 그것이 연대장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저 한서진의 방식입니다. 너 지금 나랑 장난해. 용건 끝났으면 이만 복귀하겠습니다. 신병 받을 시간입니다. 한서진은 경례를 붙이고 황인철이 무어라 더 소리치기 전에 몸을 돌려 연대장실을 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저 독사 같은 년. 당장 안 서. 저걸 그냥. 하는 황인철의 고함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한서진은 단 한순간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수십 대의 버스가 연병장 안으로 훈련병들을 토해냈다. 방금 전까지 부모님과 끌어안고 울며 이별했던 청년들은 악마의 구역에 발을 디뎠다는 공포감에 질려 어깨를 움츠리고 있었다. 한서진은 훈련소 입구 가장 높은 단상에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입소 명단을 빠르게 훑었다. 그리고 단 한 명의 이름에서 멈췄다. 유지혁. 그녀의 시선이 수백 명의 까까머리 사이를 훑었다. 마치 먹이를 찾는 맹수처럼. 그리고 찾았다. 다른 훈련병들이 모두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단 한 명. 짝다리를 짚고 서서 이 모든 상황이 지겹다는 듯 아예 대놓고 하품을 하는 훈련병이 있었다. 그는 심지어 다른 훈련병의 등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장난을 걸고 조교들의 눈을 피해 낄낄거리고 있었다. 군대라는 공간이 주는 위압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태도. 그가 바로 유지혁이었다. 그때 마치 제3의 눈이라도 달린 것처럼 유지혁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이 정확하게 단상의 한서진과 마주쳤다. 보통의 훈련병이라면 즉시 시선을 피하거나 겁을 먹어야 정상이지만 그는 달랐다. 유지혁은 한서진의 얼굴과 그녀 어깨의 대위 계급장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피식 웃었다. 그것은 명백한 조소였다. 내까진 여자가 감히 나를 이라고 말하는 듯한 오만함이었다. 김민우 하사가 한서진의 굳은 표정을 살피며 낮게 속삭였다. 중대장님, 저 훈련병입니다. 201번 유지혁. 안다. 한서진이 짧게 대답했다. 그녀가 단상에서 내려와 훈련병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한서진의 전투화가 흙바닥을 밟는 소리가 수백 명의 심장을 짓누르는 듯 했다. 그녀는 정확히 유지혁의 앞에 멈춰 섰다. 20대 초반의 오만한 청년과 30대 초반의 강철 같은 여군.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훈련병들은 숨을 죽였다. 훈련병. 한서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름. 유지혁은 턱을 까딱하며 일부러 한 박자 늦게 대답했다. 201번 훈련병 유지혁입니다. 마치 랩을 하듯 어절마다 힘을 뺀 불량한 말투였다. 자세 불량. 입소 첫날부터 그 태도인가. 뭐가 불량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지혁이 어깨를 으쓱했다. 지금부터 알려주지. 한서진이 유지혁의 턱 밑까지 다가갔다. 내 중대에서는 두 부류의 인간만 존재한다. 내 명령에 복종하는 훈련병과 여기서 쫓겨나는 나고자. 그녀의 눈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넌 어디에 속하고 싶나? 유지혁은 그 살기 어린 눈빛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입꼬리를 더욱 비틀어 올렸다. 글쎄요. 저는 아마 중대장님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 번째 부류가 될 것 같은데요. 선전포고였다. 황인철이 말한 특별히 신경 쓰라는 말. 한서진은 그 의미를 곱씹었다. 이 오만방자한 훈련병에게 군대라는 곳이 그리고 한서진이라는 상관이 어떤 존재인지 아주 특별하게 가르쳐줄 필요가 생겼다. 관찰 대상 유지혁. 한서진의 악마로서의 본능이 그리고 707의 독사로서의 본능이 동시에 꿈틀대기 시작했다. 한서진이 유지혁을 특별 관찰 대상으로 지정한 그날부터 칠중대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굽어졌다. 유지혁은 한서진의 선전포고를 비웃음으로 받아넘겼고 그의 오만함은 훈련소라는 통제된 환경 안에서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진화하기 시작했다. 훈련 이틀차 제식 훈련 시간이었다. 좌양좌, 우향우, 뒤로 돌아. 부소대장 김민우 하사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수백 명의 훈련병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방향을 바꿨다. 하지만 그 대열 속에서 단 한 명.
유지혁만이 고의적으로 반 박자씩 늦게 움직였다. 201번 훈련병. 동작 늦다. 김하사가 날카롭게 지적했다. 유지혁은 힐끗 김하사를 쳐다보며 입모양으로 중얼거렸다. 어쩌라고. 201번. 지금 뭐라고 했나?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유지혁이 뻔뻔하게 대답했다. 그의 눈은 김하사의 어깨에 달린 하사 계급장을 노골적으로 비웃고 있었다. 고작 하사 따위가라는 무언의 압력이었다. 자세 불량. 팔각도 틀어졌다. 다시. 아씨. 유지혁은 이번엔 모두가 들릴 듯 말 듯한 크기로 욕설을 뱉었다. 방금. 욕했나 훈련병? 김하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제가 언제 욕을 했습니까? 그냥 아쉽. 분간 휴식 언제 하나 했습니다. 오해십니다, 조교님.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었다. 김하사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차마 대놓고 그를 끌어낼 수 없었다.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한서진 대위와 그보다 더 무서운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꼬리표 때문이었다. 한서진은 그 모든 광경을 막사 2층 자신의 중대장실 창문에서 망원경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707시절 수킬로미터 밖의 표적을 관찰하던 그 망원경이었다. 그녀는 유지혁의 입모양, 김하사의 흔들리는 눈동자 그리고 그 둘을 보며 수군거리는 다른 훈련병들의 표정까지 모두 읽고 있었다. 교묘하군. 직접적인 반항이 아니라 조교의 권위를 무너뜨려 훈련 체계 자체를 흔들고 있어. 그녀는 인터컴을 눌렀다. 김하사. 지금 즉시 201번 훈련병 군기 훈련 위반으로 벌점 10점 부과해. 반항 시 상관 지시 불이행으로 추가 벌점. 예. 알겠습니다. 한서진의 지시가 스피커를 통해 연병장에 울리자 유지혁의 표정이 처음으로 살짝 일그러졌다. 그는 창문 쪽을 노려보았지만 한서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날 오후 실내 교육 시간. 훈련병들은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아 총기분의 결합 교육을 받고 있었다. 가장 지루하고 졸린 시간. 한서진은 일부러 그 시간을 택해 유지혁의 특권의식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관찰했다. 아니나 다를까. 교육 시작 10분 만에 유지혁은 고개를 꾸벅이기 시작했다. 그는 아예 대놓고 책상에 팔을 괴고 엎드렸다. 201번 훈련병. 한서진이 교단에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유지혁은 못 들은 척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옆에 앉은 동기 훈련병이 겁에 질려 그의 옆구리를 찔렀다. 아 왜? 유지혁이 짜증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잠에서 막 깬 사람처럼 흐리멍덩했다. 교육 중 수면. 벌점 5점. 뒤로 나가 서 있어. 아니. 제가 존 게 아니라 잠깐 생각 좀 한 겁니다. 생각? 예. 우리나라 안보 현실에 대해서. 뭐 그런 거. 픽. 교실 어딘가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다. 유지혁은 그 반응을 즐기는 듯 했다. 그럼 그 안보 현실에 대해 내가 아는 대로 발표해봐. 한서진이 차갑게 말했다. 뭐 잘.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인가? 네. 내용 불성실. 훈련 태도 불량. 벌점 5점 추가. 총 10점. 뒤로 나가 서 있도록. 유지혁의 얼굴이 이번에는 확실하게 구겨졌다. 그는 시발이라고 작게 욕설을 음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교실 뒤편으로 걸어가는 동안 그의 눈은 한서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두고 보자는 경고의 눈빛이었다. 한서진은 그가 교실 뒤에 서자마자 보란 듯이 교육을 재개했다. 총기 분해는 속도가 생명이 아니다. 정확성이다. 자신의 총에 대해. 그날 저녁 훈련소 전체가 뒤집혔다. 유지혁이 저녁 식사를 거부한 것이다. 이유는 간단했다.
반찬이 이따위라서 밥을 못 먹겠다는 것이었다. 식당에서 배식을 하던 김민우 하사가 당황해서 그를 설득했다. 유지혁 훈련병. 식사는 규정된 배식이다. 먹기 싫어도 먹어야. 이봐요, 김하사. 내가 이걸 짬밥이라고 부르는 돼지 사료 같은 걸 먹으려고 여기 온 줄 압니까? 뭐라고?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이면 당신. 아니, 저기 저 한대위라는 여자까지 당장 내일이라도 저기 강원도 산골짜기로 날려버릴 수 있어요. 알아들어요? 유지혁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식당의 모든 훈련병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식당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훈련병들은 밥숟가락을 든 채 대한민국 군대에서 벌어질 수 없는 하극상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다. 김민우 하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해갔다. 그는 분노와 공포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 식당 입구에서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그 전화. 지금 하게 해줄까? 한서진 대위였다. 그녀는 저녁 순찰을 돌던 중 식당의 이상한 정적을 감지하고 들어온 것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중대장용 무전기가 들려 있었다. 중대장님. 김하사가 구세주라도 만난 듯 소리쳤다. 한서진은 천천히 유지혁에게로 걸어갔다. 그녀의 전투화 소리가 식당 바닥에 울렸다. 201번 훈련병. 방금 내가 한 말 상관 협박 및 명령 불복종으로 해석해도 되나? 유지혁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오만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딴 밥 먹고 훈련받다가 쓰러지면 책임지실 겁니까? 책임? 한서진이 픽 웃었다. 훈련병의 건강관리는 중대장의 책임이지. 하지만 편식까지 책임져 주진 않아. 그녀는 유지혁의 식판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그 안에 담긴 밥과 반찬을 식당 중앙의 잔반통에 와르르 쏟아부었다. 에이, 지금 뭐하는? 식사 거부 확인했다. 오늘 저녁 식사는 없는 걸로 알지. 그리고 한서진이 무전기를 들었다. 당직 사관. 7중대장이다. 201번 훈련병 유지혁 저녁 식사 거부로 인한 영양실조가 우려된다. 지금 즉시 의무실에 연락해 링거 한 대 준비하라고 해. 예? 링거 말입니까? 그래. 밥 대신 맞아야지. 가장 굵은 바늘로 부탁한다고 전해. 그리고 오늘 밤 불침번 첫 번째와 마지막. 201번 훈련병에게 맡긴다. 알겠습니다. 유지혁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밥을 안 먹었더니 링거를 마치고 잠까지 재우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당신, 미쳤어? 내가 누군지 알고. 물론 알지. 한서진이 그의 귓가에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없을 만큼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넌 내가 특별히 관리하는 관찰 대상이잖아. 그녀는 유지혁을 노려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오늘 밤 불침번 근무 중에 단 1초라도 졸거나 자세가 흐트러지면 그땐 링거가 아니라 군기 교육대로 가게 될 거야. 내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와도. 알겠나? 유지혁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었지만 707 독사의 살기 어린 눈빛 앞에서 감히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다. 그날 밤 연대장실의 전화벨이 불이 나도록 울렸다. 아이고 의원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 황인철 대령은 국회의원 유승민의 고함 소리에 허리가 90도로 꺾인 채 전화를 받고 있었다. 황 대령, 당신 미쳤어? 내 아들이 지금 밥도 굶고 링거를 맞고 밤새 보초를 선다고. 당신 별 달고 싶지 않아? 아닙니다, 의원님. 그게 한서진 대위라는 707에서 굴러먹던 년이. 아니 여군이. 당장 그 여자 안 받고?
아니, 당장 내 아들 편하게 안 만들어 놓으면 내일 아침에 당신 저기 백령도 말뚝 박으러 갈 줄 알아. 예. 알겠습니다.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의원님. 전화가 끊어지자마자 황인철은 당장 한서진을 호출했다. 한서진 대위. 너 미쳤어. 내가 특별히 신경 쓰랬지, 특별히 조지라고 했어. 한밤중에 호출된 한서진은 조금도 졸린 기색 없이 오히려 맑은 정신으로 황인철을 바라보고 있었다. 연대장님. 훈련병이 식사를 거부하고 상관을 협박했습니다. 규정대로 조치했습니다. 규정? 그놈한테 규정이 통할 것 같아. 당장 가서 사과하고. 아니, 당장 걔 불침번 빼고 내일 아침 특식이라도 준비시켜. 불가능합니다. 이미 부과된 명령을 중대장인 제가 번복하면 중대 전체의 기강이 무너집니다. 이 독사 같은 년이. 황인철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좋아, 한대위. 그렇게 원칙대로 해서 내가 뭘 얻을 수 있는지 보자. 내일 당장 유승민 의원실에서 감찰이 뜬다는데도 내가 그렇게 뻣뻣하게 나올 수 있을까? 군법에 어긋난 감찰이라면 응하지 않겠습니다.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한서진은 묵묵히 경례를 하고 연대장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귓가에 황인철이 전화기에 대고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김 국장. 나 황인철인데. 혹시 유승민 의원님 전화 받으셔? 한서진은 피식 웃음이 나왔다. 적은 분명했다. 그녀의 707시절 본능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진짜 전쟁은 훈련장이 아니라 저런 내부에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불침번을 서고 링거까지 맞은 유지혁은 그야말로 악만 남아 있었다. 그는 식당에서 밥을 꾸역꾸역 입에 밀어넣으며 자신을 힐끔거리는 동기들을 노려보았다. 한서진. 저 미친 여자. 감히 나를 건드려? 그의 분노는 원칙을 세운 교관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감히 여자인 한서진이 국회의원 아들인 자신을 꺾으려 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분노였다. 그는 주머니 속에 몰래 숨겨둔 그것을 만지작거렸다. 미제 과일향 껌이었다. 좋아. 내가 그렇게 원칙을 좋아한다 이거지. 내가 그 원칙 박살을 내주지. 그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그리고 며칠 뒤 운명의 날인 각계전투 훈련 날이 밝았다. 각계전투. 훈련병들이 가장 기다리면서도 동시에 가장 두려워하는 훈련. 흙과 먼지 속을 기고 뛰고 구르며 전투의 기본을 몸에 새기는 그야말로 훈련소의 꽃이었다. 각계전투는 개인의 생존 능력이자 전우를 살리는 기술이다. 오늘 너희들은 여기서 민간인의 나약함을 모두 버리고 전사로 다시 태어난다. 위장 크림으로 얼굴을 칠한 한서진 대위가 포효하듯 외쳤다. 707시절 실제 작전 투입 직전 팀원들을 독려하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훈련병들은 그녀의 살기 어린 기세에 눌려 침을 삼켰다. 1조. 목표는 전방 300m 고지. 약진 앞으로. 와. 김민우 하사의 깃발 신호에 맞춰 훈련병들이 함성을 지르며 흙바닥을 기기 시작했다. 포복. 낮은 포복, 높은 포복, 그리고 응용 포복. 교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전쟁터로 변했다. 고개 들어라. 저기 내 놈들 정수리를 노리고 있다. 230번. 엉덩이 들린다. 죽고 싶나. 한서진과 김하사는 훈련병들 사이를 누비며 자세를 교정했다. 훈련병들의 전투복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었고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터져나왔다. 단 한 명을 제외하고. 씨발. 존나 힘드네. 대열의 가장 뒤편 교관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철조망 그늘 아래.
유지혁은 포복 자세조차 취하지 않은 채 아예 대자로 드러누워 있었다. 그는 하늘을 보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입에 쏙 집어넣었다. 미제 과일 향 껌이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그저 지루한 연극처럼 느껴졌다. 아버지는 어젯밤 전화해서 황인철이 그 여군을 조만간 다른 곳으로 전출시킬 테니 며칠만 참으라고 했다. 전출. 그 말을 듣는 순간 유지혁은 이미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어디 한번 굴러봐라, 병신들아. 난 어차피 여기서 나갈 몸인데. 그는 질겅질겅 껌을 씹으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렸다. 그때였다. 201번 훈련병. 그늘을 가리며 거대한 그림자가 그를 덮쳤다. 유지혁이 인상을 쓰며 고개를 돌렸다. 한서진 대위였다. 그녀는 어느새 소리도 없이 그의 옆에 다가와 지옥의 사자처럼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금 뭐하고 있나? 포복. 하다가 잠깐 쉬는 중입니다. 유지혁이 껄렁하게 대답하며 몸을 일으켰다. 입에 문 건 뭐지? 예. 입에 문 게 뭐냐고 물었다. 유지혁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더 요란하게 껌을 씹기 시작했다. 아, 이거 껌입니다. 껌이라는 단어의 근처에서 포복을 하던 훈련병들의 동작이 일제히 멈췄다. 김민우 하사가 이쪽을 보고 경악한 표정으로 달려오기 시작했다. 훈련병 유지혁. 훈련 중 취식 행위는 군기 위반이다. 특히 껌은 격렬한 훈련 중 기도를 막아 질식을 유발할 수 있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당장 뱉어. 한서진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마지막 경고를 담은 냉기 그 자체였다. 아니 껌 좀 씹는다고 사람이 죽습니까? 미군 애들은 훈련 때 껌 씹으면서 한다던데. 여기는 미군이 아니다. 그리고 넌 훈련병이다. 뱉어. 명령이었다. 하지만 유지혁은 그 명령을 정면으로 짓밟았다. 그는 한서진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입을 오물거렸다. 아깝게. 아직 단물도 다 안 빠졌는데 왜요? 그러더니 그는 보란듯이 입을 크게 벌렸다. 쪽. 그의 입에서 분홍색 풍선껌이 커다랗게 부풀어 올랐다. 에이. 이 미친 새끼가. 달려온 김민우 하사가 기겁하며 소리쳤다. 중대장님 앞에서 지금 뭐하는 짓이야? 당장 안 뱉어. 펑. 풍선껌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터졌다. 유지혁은 터진 껌을 다시 입안으로 가져가 질겅질겅 씹었다. 그는 김하사를 무시하고 오직 한서진만을 노려보고 있었다. 내가 날 어쩔 건데. 어차피 넌 쫓겨날 거잖아. 그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훈련병 유지혁. 한서진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는 대신 오히려 더 낮고 차분해졌다. 707시절 극한의 상황에서 그녀가 보이던 모습이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단순한 군기 위반이 아니다. 교관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자 군의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는 항명이다. 마지막 경고다. 그 더러운 껌. 뱉어. 훈련장의 모든 훈련병들이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저래도 되는 건가하는 의구심 그리고 저놈 때문에 우리가 피해본다는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유지혁은 이 시선들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 훈련소의 왕이 된 것 같은 기분에 도취되었다. 그는 한서진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1미터도 채 되지 않는 거리. 그는 한서진의 위장 크림이 칠해진 얼굴을, 그녀의 계급장을, 그리고 그녀의 불타는 눈동자를 번갈아 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뱉으라고요? 그가 입안의 껌을 혀로 굴렸다. 아, 이거 말입니까? 그렇게 원하시면 뱉어드려야죠. 다음 순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다. 퇴.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유지혁의 입에서 뱉어진 분홍색 껌 덩어리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다. 시간이 멈췄다. 김민우 하사의 벌어진 입, 훈련병들의 경악에 찬 눈동자, 그리고 철퍽. 그것은 정확하게 한서진 대위의 왼쪽 뺨, 그녀의 눈바로 아래에 명중했다. 끈적한 타액과 뒤섞인 껌 덩어리가 그녀의 뺨에 달라붙어 천천히, 아주 천천히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모욕감, 수치심, 그리고 살이. 한서진의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707시절 적진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순간에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차가운 분노가 그녀의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을 향해 이죽거리고 있는 20살짜리 애송이의 얼굴을 노려볼 뿐이었다. 유지혁은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가 감탄한 듯 어깨를 으쓱하며 조롱을 던졌다. 됐습니까? 뱉으라면서요. 아 싶던 거라 좀 더럽나? 그것이 유지혁이 이승에서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다. 한서진은 천천히 손을 들었다. 뺨을 닦아낼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녀의 손은 유지혁의 멱살이 아닌 자신의 전투복 가슴 주머니로 향했다. 그녀가 꺼낸 것은 수갑도 손수건도 아니었다. 찰칵. 그녀의 주머니에 있던 항상 켜져 있던 소형 녹음기의 저장 버튼을 누르는 소리였다. 김민우 하사. 네. 예. 중대장님. 김하사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봤나? 예. 방금. 저 훈련병이 한 짓. 전부 봤나? 봤습니다. 똑똑히 봤습니다. 한서진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흘러내리는 껌을 손가락으로 떼어냈다. 그리고 그것을 김민우 하사가 내민 손수건이 아니라 근처에 있던 증거물 수집용 비닐봉지에 집어넣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예상이라도 한 듯 항상 준비하고 다녔다. 증거물 1호다. 그리고 너. 그녀는 다시 유지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이미 교관의 눈이 아니었다. 707의 독사가 적의 심장을 물기 직전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그 눈빛이었다. 훈련병 유지혁. 너는 방금 전 훈련병이 보는 앞에서 현역 장교이자 너의 중대장을 모욕하고 얼굴에 이물질을 뱉어 폭행했다. 그깟 껌 뱉은 게 폭행입니까? 유지혁은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군법 제64조 상관 모욕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군법 제62조 상관 폭행죄. 적전이 아니므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한서진은 법무관처럼 군법을 읊었다. 넌 지금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뭐? 체포? 당신이 뭔데 날 체포해? 우리 아빠가 누군지 몰라. 이거 안 놔. 한서진이 유지혁의 팔을 꺾어 뒤로 돌리는 순간 유지혁이 반사적으로 그녀를 밀쳤다. 아, 씨발. 놓으라고. 유지혁의 손이 한서진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고 한서진은 뒤로 두어 걸음 물러났다. 그 순간 훈련장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상관 모욕에서 상관 폭행으로 죄목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김민우 하사가 소리쳤다. 에이, 이 새끼가 지금 중대장님을 밀쳤어. 한서진은 밀쳐진 어깨를 툭툭 털었다. 그녀의 입가에 아까 유지혁이 지었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잔인하고 서늘한 미소가 걸렸다. 좋아. 아주 좋아. 그녀는 더 이상 유지혁을 훈련병으로 대하지 않았다. 707 시절의 대테러 기술이 그대로 나왔다. 순식간이었다. 한서진의 발이 유지혁의 오금을 걷어찼고 중심을 잃고 무너지는 그의 팔을 꺾어 바닥에 내리꽂았다. 끄악! 유지혁의 비명이 각계 전투 교장에 울려 퍼졌다. 한서진은 유지혁의 등을 전투화로 짓밟고 그의 양손을 등 뒤로 결박했다.
김하사, 당장 헌병대에 연락해. 상관 폭행 현행범 발생. 현장으로 즉시 출동하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 훈련병 똑똑히 봐라. 한서진은 흙바닥에 처박혀 고통스러워하는 유지혁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다. 여기는 내놈 아버지가 군림하는 국회가 아니다. 여기는 군법이 지배하는 군대다. 내가 뱉어낸 그 대가가 내 인생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지금부터 똑똑히 지켜봐라. 상관 모욕 및 폭행 현행범 발생. 한서진의 무전 보고는 훈련소 본부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그것도 모자라 가해자가 유승민 의원 아들이라는 사실은 그야말로 거대한 폭탄이었다. 헌병대가 각계 전투 교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수백 명의 훈련병이 얼어붙은 채 서 있고 그 중앙에는 707마크가 선명한 한서진 대위가 흙먼지 투성이인 훈련병 하나를 전투화로 짓밟고 있었다. 유지혁은 팔이 꺾인 고통과 모욕감에 울부짖고 있었다. 한 대위님, 이게 지금 출동한 헌병대 중사가 당황하며 물었다. 상황 설명은 보고서로 대체한다. 이자는 군법 62조 상관 폭행 현행범이다. 즉시 연행해. 예. 유지혁이 헌병들에게 끌려가며 악을 썼다. 이거나. 시발 너희들 다 죽었어.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한서진. 이 미친년. 내가 너 가만 안 둬. 그의 마지막 발악은 헌병대 차량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묻혔다. 한서진은 뺨에 남은 껌 자국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냈다. 김하사. 현장 보존하고 목격한 훈련병 전원 한 명도 빠짐없이 육하원 측에 의거해 진술서 작성시켜. 지금 즉시. 알겠습니다, 중대장님. 그리고 오늘 훈련 여기서 중단 없다. 2조는 잠시 휴식. 다음 2조. 약진 앞으로. 한서진은 방금 그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조차 잊은 것처럼 훈련을 재개했다. 훈련병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 여장교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흙바닥을 기기 시작했다. 그 시각 연대장실. 뭐? 서 상관 폭행? 헌병대? 미쳤어, 이 여자가. 보고를 받은 황인철 대령은 의자에서 그대로 굴러떨어질 뻔했다. 그는 사색이 되어 전화기를 붙잡았다. 그의 손이 땀으로 축축했다. 아이고 의원님, 유승민 의원님, 저 황인철입니다. 황 대령? 무슨 일인데 이 시간에? 그게 아드님 지혁이가 훈련 중에. 그만. 아들, 우리 지혁이 다쳤어? 당신, 내가 어제 뭐라고 했어? 유승민 의원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다친 게 아니라 한서진이라는 여군 교관하고 실랑이가 좀 붙어서 지금 헌병대에. 뭐? 헌병대? 이 새끼가. 수화기 너머로 유승민이 무언가를 집어 던지는 소리가 들렸다. 황인철 대령. 당신. 지금 당장. 내 아들 헌병대에서 빼내. 그리고 그 한서진이라는 미친년 당장 보직 해임시키고 육군 교도소 보낼 준비해. 감히 내 아들한테 수갑을 채워? 당신 모가지 내놓기 싫으면 30분 내로 해결해.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당장 처리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지자마자 황인철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인터컴에 대고 괴성을 질렀다. 한서진, 그 독사 같은 년 당장 내 방으로 굴러오라고 해. 당장. 한서진이 연대장실 문을 열었을 때 황인철은 방 안을 짐승처럼 서성거리고 있었다. 너. 한서진이. 내가 감히. 황인철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내가 뭔데 감히 헌병대를 불러. 내까짓 게 뭔데 국회의원 아들한테 수갑을 채워. 너 미쳤어? 아니면 진급 포기했어?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연대장님. 훈련병 유지혁은 전 훈련병이 보는 앞에서 상관인 저를 모욕하고 껌을 뱉어 폭행했으며 제압 과정에서 재차 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상관 폭행 현행범입니다. 저는 규정대로 조치했습니다. 규정? 규정? 그깟 규정이 유승민 의원보다 높아? 황인철이 그녀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었다. 한대위. 내가 너 707 출신이라고 여자라고. 참고 봐주니까 이게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잘 들어. 당장. 헌병대에 가서 내가 실수한 거라고. 아, 훈련병이 어깨를 부딪혔는데 내가 오해한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놈 빼내. 불가능합니다. 한서진의 대답은 칼 같았다. 뭐? 이미 제 이름으로 정식 보고가 올라갔고 증거물과 목격자 진술서 수집이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번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에이. 여자가. 황인철은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 비틀거렸다. 너 정말 이군 생활 끝장나고 싶어서 환장한 거야? 좋아. 내가 그렇게 원칙을 좋아하니 나도 원칙대로 해주지. 너 오늘부로 중대장 보직 해임이야. 알아들어? 당장 짐 싸. 보직 해임은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연대장님. 국회의원 아들을 체포했다는 건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저 독사 같은 년. 그때 황인철의 책상 위 전화벨이 다시 울렸다. 사단장 직통 전화였다. 황인철은 한서진을 노려보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예, 사단장님. 저 연대장 황인철입니다. 황 대령. 지금 이게 무슨 소린가? 유승민 의원실에서 전화가 와서 사단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 자네. 지금 뭐 하는 겐가? 사단장님. 그게 칠중대장 한서진 대위가 제 지시를 어기고 황인철은 한서진을 쏘아보며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떠넘기려 했다. 됐고 당장 그 한 대위 바꿔. 황인철이 사색이 되어 한서진에게 수화기를 넘겼다. 한서진은 묵묵히 수화기를 받아들었다. 충성. 칠중대장 대위 한서진입니다. 한대위. 자네가 707 출신 에이스라고 들었네. 사단장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나? 훈련병이. 그것도 유 의원 아들이. 좀 철없이 굴었다고 그걸 헌병대까지 끌고 가. 군대가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아나. 사단장님. 훈련병은 철없는 아이가 아니라 군인입니다. 군인은 군법을 따라야 합니다. 저는 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임무. 한대위, 자네 임무가 뭔지 알아? 이런 잡음을 만들지 않고 훈련소를 원만하게 관리하는 게 자네 임무야. 당장 헌병대에 가서. 불가능합니다, 사단장님. 한서진은 사단장의 말까지 잘랐다. 저는 이미 상관 폭행으로 정식 입건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이자 저 스스로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사단장의 기가 막힌 듯한 한숨 소리가 들렸다. 황 대령한테 전화 다시 하라고 해. 전화가 끊겼다. 한서진은 황인철에게 수화기를 건넸다. 황인철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다. 너. 한서진. 내가 감히 사단장님한테. 연대장님. 한서진이 황인철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이제 이 사건은 제 손을 떠났습니다. 헌병대와 군 검찰 그리고 법이 판단할 것입니다.
저,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한서진은 경례를 하고 연대장실을 나왔다. 그녀가 문을 닫는 순간 안에서 황인철이 무언가를 집어 던지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 훈련소는 폭풍전야였다. 한서진은 중대장 보직에서 즉시 해임되어 본부 대기 발령을 받았다. 7중대 훈련병들은 임시 중대장에게 인계되었다. 그리고 폭풍의 칼날은 가장 약한 곳을 향하기 시작했다.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한서진의 부하였던 김민우 하사. 그는 그날 밤 황인철 연대장에게 불려갔다. 김 하사, 자네 군 생활 오래 하고 싶나? 연대장실 소파에 깊숙이 파묻힌 황인철이 어둠 속에서 김 하사에게 물었다. 예, 연대장님. 당연합니다. 그래, 그래야지. 부사관은 장교랑 달라. 뼈를 묻어야지. 황인철은 김하사에게 고급 양주를 한 잔 따라 권했다. 김하사는 감히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었다. 김하사, 자네 오늘 낮에 뭘 봤나? 예, 훈련병이 중대장님 뺨에. 아니. 황인철이 그의 말을 잘랐다. 내가 듣기로는 말이야. 한 대위가 707에서 하던 벌은 못 버리고 훈련병을 좀 심하게 다뤘다더군. 유지역 훈련병이 뭐 밥도 못 먹고 링거 맞고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들었어. 그건 그래서 말이야. 오늘 각계 전투 때도 한 대위가 그 훈련병한테만 너무 심하게 군 거야. 그래서 훈련병이 실수로 땀을 닦다가 손이 미끄러져서 한 대위 얼굴에 부딪혔다. 뭐 이 정도로 하면 어떨까? 김민우 하사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회유가 아니었다. 거짓 진술을 하라는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연대장님. 하지만 제가 본 것은 그게. 김하사. 황인철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자네 내년에 중사 진급 심사 있지? 그리고 장기 복무 심사도 남았다고 들었는데. 맞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 요즘 군대 자리도 없고 장기 되기 힘들어. 그치? 부모님도 고향에서 자네만 바라보고 계실 테고. 황인철이 웃으며 김하사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 손길이 뱀처럼 차가웠다. 똑똑한 사람은 말이야.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익이 되는 말을 하는 거야. 한서진이는 어차피 끝났어. 사단장님도 유승민 의원님도 전현한테 단단히 벼르고 있어. 자네가 저 독사 같은 년이랑 같이 묶여서 군 생활 끝낼 거 아니잖아. 그치? 김민우 하사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사실을 말하면 군 생활이 끝장나고 거짓을 말하면 한서진 대위를 배신하고 스스로가 범죄자가 되는 것이었다. 나는 김하사를 믿어. 똑똑하게 잘 처신할 거라고. 황인철은 김하사의 잔에 술을 가득 채워주었다. 그 독한 술이 김민우 하사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첫 번째 씨앗이 그날 밤 그의 마음에 심어졌다. 한서진 대위의 세상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다. 악마이자 독사로 불리며 훈련소 7중대를 호령하던 그녀의 새 보금자리는 연대 본부 건물 구석, 먼지 쌓인 캐비닛이 전부인 낡은 자료 정리실이었다. 보직 해임 및 대기 발령. 군인에게 이보다 더한 사형 선고는 없었다. 그녀는 상관을 폭행한 훈련병을 체포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지휘관에서 문제 장교로 전락했다. 훈련소 내의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은 그녀를 전염병 환자처럼 피했다. 그들의 눈에는 원칙을 지킨 군인이 아니라
국회의원에게 밉보여 끝장난 여자만 보일 뿐이었다. 한대위. 요즘 뭐 책이라도 좀 읽고 마음 편히 쉬어. 황인철 대령은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하며 일부러 그녀의 사무실을 찾아와 위로하는 척 조롱을 던졌다. 아 참. 유지혁 훈련병은 말이야. 자네 때문에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지금 사단 의무대 특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더군. 쯧쯧. 자네가 조금만 융통성이 있었으면 다 좋았을 거 아냐. 안 그래? 황인철은 한서진이 707 출신이라는 사실이 못마땅했던 지난날을 보상이라도 받듯 낄낄거리며 방을 나갔다. 한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훈련병들의 함성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저 함성 속에 그녀가 지키려 했던 군의 기강과 명예가 있었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 그녀는 707 시절 적진에 고립되었을 때를 떠올렸다. 이것은 감옥이 아니다. 적진을 관찰하기 위한 최적의 위장 초소다. 그녀는 먼지 쌓인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두었던 그녀의 마지막 비수를 꺼냈다. 개인용 휴대전화였다. 그녀는 부대 내에서 절대 사적인 통화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전쟁이었다. 전화번호부에서 단 하나의 이름을 찾아 망설임 없이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시니컬하면서도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웬일이야 한서진. 내가 나한테 전화를 다 하고 훈련소에 폭탄이라도 떨어졌어? 육사 동기이자 현재 훈련소 본부 법무실 소속. 원칙주의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역시나 한직을 맴돌고 있는 오수연 대위군 법무관이었다. 폭탄보다 더 지독한 게 터졌어. 한서진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지금 시간 괜찮나? 내 목소리 707 작전 브리핑할 때 목소리네. 30분 뒤 훈련소 뒤편 폐교회. 거기서 보지. 오수연은 한서진의 목소리만 듣고도 사태의 심각성을 즉시 파악했다. 30분 뒤 거미줄이 널린 폐교회의 낡은 나무 의자에 2명의 여군 대위가 마주 앉았다. 한 명은 전투복 차림의 독사였고 한 명은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빛을 뿜는 법률가였다. 한서진은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단 하나의 감정도 싣지 않고 사실 그대로 브리핑했다. 황인철의 압박, 유지혁의 도발, 각계 전투 교장에서의 상황. 배트라고요? 라는 조롱. 그리고 뺨에 날아와 꽂힌 껌. 그래서 오수연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다. 그녀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그 껌. 배 터진 그 껌. 확보했어? 한서진은 말없이 전투복 주머니에서 비닐 지퍼백을 꺼냈다. 그 안에는 타액과 흙먼지가 뒤엉킨 혐오스러운 분홍색 껌 덩어리가 담겨 있었다. 증거물 1호. 유지혁의 타액이 묻어 있지. 오수연은 그것을 보고 피식 웃었다. 미친년. 707에서 사람 잡는 법만 배운 게 아니라 증거 수집하는 법도 배웠네. 또 한서진은 이번엔 가슴 주머니에서 작은 소형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뭐? 그날 각계 전투 교장에서의 모든 대화. 그리고 방금 전 황인철 연대장이 내 사무실에 찾아와 유지혁은 의무대 특실에 있다고 조롱한 대화까지. 오수연의 눈이 커졌다. 한서진, 너 보통이 아니구나. 그리고 한서진은 마지막 한 조각을 꺼냈다. 사단장과의 통화 녹음. 융통성이 없다며 사건을 무마하라고 압력을 넣은 음성. 물론 사단장이 내 전화로 직접 건 건 아니지만 황인철의 스피커폰을 통해 내 녹음기에 다 담겼지. 오수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3개의 무기를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세상에. 이건 뭐? 핵폭탄이네. 그래서 법무관. 이걸로 저놈들 목을 칠 수 있나?
한서진의 눈이 비로소 살기를 띠기 시작했다. 오수연은 안경을 벗고 눈을 꾹 눌렀다. 그녀는 법무관으로서 이 사건이 얼마나 거대한 권력과 맞닿아 있는지 즉시 깨달았다. 한서진, 솔직하게 말할게. 이건 내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닐지도 몰라. 법대로 하는데도? 법대로? 오수연이 헛웃음을 쳤다. 유지혁은 상관 모욕과 폭행이 맞아. 군사 재판 가면 최소 실형이야. 하지만 그건 공정한 재판일 때 얘기지. 지금 이 사건 사단장이 직접 무마하려 하고 국회의원이 뒤에 있어. 군, 검찰, 헌병대 다 한통속이야. 걔들 내 증거 잃어버렸다고 하거나 강압에 의한 수집이라며 증거 채택도 안 할걸. 그럼 방법이 없나? 한서진의 주먹이 하얗게 쥐어졌다. 아니, 오수연의 눈이 안경 너머로 다시 날카롭게 빛났다. 방법이 왜 없어? 이길 수 없다고 했지 방법이 없다고는 안 했어. 우선 저쪽은 지금 증인을 조작할 거야. 100%. 그날 현장에 있던 유일한 간부. 김민우 하사. 내 부소대장. 그 사람부터 회유하거나 협박하겠지. 김 하사는. 그런. 정신 차려 한서진. 707에서는 내 등 뒤를 맡길 수 있었을지 몰라도 여긴 사회야. 진급과 가족이 걸린 문제 앞에 장사 없어. 황인철이 지금쯤 김하사 목에 칼을 들이밀고 있을걸. 거짓 진술하면 살려주고 진실을 말하면 너도 죽는다고. 한서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황인철이 김민우 하사를 따로 불렀다는 보고를 받은 참이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야. 오수연이 손가락을 폈다. 첫째, 저들이 김민우 하사를 어떻게 협박하는지 그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야 해.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넌 707 출신이니까 정보 수집은 내 전문이 아니지. 알겠다. 둘째, 이 싸움을 군대 안에서 끝내려고 하면 안 돼. 이 증거들을 가지고 군 검찰, 군 법원 가봤자 다 뭉개질 거야. 이건 외부로 가져가야 해. 외부. 라면. 국방부 감찰실. 아니, 그보다 더 높은 곳. 청와대 민정수석실. 아니, 그것보다 더 빠르고 확실한 곳. 오수연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언론. 그것도 저쪽 국회의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JTBC 사건 반장 같은 곳. 한서진은 침묵했다. 언론 제보는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선택이자 내부 고발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자신의 군 생활도 함께 끝장내는 길이었다. 내 군 생활 끝장날 수도 있어 한서진. 오수연이 전곡을 찔렀다. 넌 그냥 저들이 시키는 대로 내가 오해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돼. 그럼 보직 해임 풀리고 적당히 다른 곳으로 전출 가서 조용히 진급할 수도 있겠지. 유지혁은 뭐 근신 좀 하다가 의병 전역하겠지. 그렇게 할래? 한서진은 뺨에 묻었던 그 끈적하고 더러웠던 껌의 감촉을 떠올렸다. 그것은 자신 한 명의 모욕이 아니었다. 군복을 입은 모든 군인의 명예가 그 더러운 껌에 짓밟힌 것이었다. 그녀는 녹음기와 지퍼백을 다시 전투복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아니, 한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난 내 방식대로 전쟁을 끝낸다. 707에서 배운 대로. 좋아. 오수연이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그럼 난 법률로 지원하지. 우선 유지혁에 대한 상관 모욕 및 폭행 고소장, 그리고 황인철 연대장과 유승민 의원에 대한 직권 남용 및 협박 고소장을 내 이름으로 작성 시작한다. 그리고 너와 김민우 하사가 입은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민사소송도 같이 준비하지. 뺨에 껌 뱉은 값. 얼마가 적당할까? 김민우 하사부터 찾아야겠다. 한서진은 폐교회를 나섰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대기 발령을 받은 패배자의 눈이 아니었다. 조용히 그리고 가장 치명적이게 독사는 사냥을 시작했다. 김민우 하사에게 그날 각계 전투 교장에서의 일은 악몽 그 자체였다. 눈앞에서 존경하던 중대장이 훈련병에게 모욕을 당하고 뺨에 껌을 맞는 충격적인 광경. 그리고 이어진 한서진 대위의 707식 현행범 체포. 그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한서진 대위가 보직 해임되고 난 뒤부터 시작되었다. 그날 밤 황인철 연대장에게 불려간 김민우 하사는 선택을 강요당했다. 김하사, 자네 군 생활 오래 하고 싶다고 했지? 연대장실의 무거운 공기 속 황인철은 최고급 양주를 따르며 뱀처럼 속삭였다. 자네 부모님, 논산 근처에서 작은 식당 하신다고 들었는데 효도해야지. 아들이 육군 중사 상사. 폼 나게 달고 있어야 손님들한테 자랑도 하고 연대장님, 하실 말씀이. 김민우 하사의 손이 땀으로 축축해졌다. 아, 하실 말씀은 무슨. 황인철은 술잔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냥 내일 모레 헌병대에서 조사를 나온다는데. 뭐, 걱정돼서 그렇지. 괜히 우리 김하사가 없는 사실을 말해서 군 생활 꼬일까봐. 없는 사실이라니요. 예를 들면 말이야. 황인철의 눈이 번뜩였다. 한 대위 뺨에 껌이 날아와 붙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 하지만 그건 김하사. 황인철의 목소리가 순간 낮고 날카롭게 변했다. 그날 바람이 많이 불었어. 그치? 훈련병이 껌을 그냥 바닥에 뱉으려고 했는데 돌풍이 불어서 그게 한 대위 얼굴 쪽으로 날아간 거야. 실수로. 안 그런가? 김민우 하사는 입을 열 수 없었다. 그것은 명백한 위증의 강요였다. 그리고 한 대위가 원래 좀 과격했잖아. 707 출신이라고 훈련병들 막 굴리고 유지혁 훈련병도 그날 아침부터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한 대위가 너무 심하게 몰아붙여서 스트레스 때문에 뭐 실수로 껌을 씹은 거고 뱉으려다 바람에 날아간 거고 그걸로 한 대위가 과잉 반응해서 훈련병 팔을 꺾어 체포한 거고. 이게 사실이지. 안 그래? 황인철은 웃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자네, 내년에 중사 진급 심사지. 장기 복무도. 아, 요즘 부사관 장기 되기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든데. 내가 힘 좀 써줄 수도 있고. 그것은 달콤한 당근이자 거부하면 목을 자르겠다는 채찍이었다. 생각해봐. 한서진이는 어차피 끝났어. 여자가 융통성 없이 나대다가 잘린 거야. 자네가 그 죽은 배에 같이 묶여서 바다 밑으로 가라앉을 거야? 아니면 내 배를 타고 순항할 거야? 김민우 하사는 그날 밤 술인지 독인지 모를 그것을 받아 마시며 영혼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며칠 뒤 헌병대 조사실. 김민우 하사는 차가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군 검찰부에서 나온 수사관이 앉아 있었다. 수사관은 이미 황인철 그리고 그 위에 누군가와 말을 맞춘 듯 형식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민우 하사.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죠. 한서진 대위가 훈련병 유지혁을 체포한 이유는 뭡니까? 상관 폭행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들은 거 말고 하사께서 직접 본 걸 말하세요. 유지혁 훈련병이 한서진 대위를 폭행했습니까? 수사관의 눈이 김하사를 압박했다. 김민우 하사는 눈을 감았다. 존경했던 한서진 대위의 얼굴. 그리고 고향 식당에서 아들 자랑을 하시는 부모님의 얼굴.
황인철의 협박, 장기 복무 심사.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그는 입을 열었다. 아,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그날 바람이 좀 불었습니다. 김민우 하사는 스스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황인철이 심어준 거짓을 의조렸다. 유지혁 훈련병이 껌을 뱉으려고 했는데 그게 바람에 날려서 한 대위님 뺨에 실수로 붙은 것 같았습니다. 폭행이라기보다는 사고에 가까웠습니다. 사고. 수사관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럼 한 대위가 훈련병의 팔을 꺾어 체포한 것은 과잉 진압으로 보였겠군요. 네. 예, 그렇게 보였습니다. 쿵. 김민우 하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스스로의 입으로 한서진 대위의 등에 칼을 꽂았다. 그의 진술은 결정적이었다. 유일한 목격자였던 부소대장의 위증으로 인해 한서진의 주장은 개인적 감정에 치우친 과잉 대응으로 전락했다. 그날 오후 사단 의무대 특실. 정신적 충격으로 입원 중이던 유지혁이 헌병대의 수사 결과 브리핑을 받았다. 훈련병의 고의성은 없었고 사고에 가까웠다는 목격자 진술이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한서진 대위의 평소 과격한 훈련 방식에 대한 스트레스가 인정되어 금일부로 헌병대 조사는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합니다. 유지혁의 입이 찢어져라 올라갔다. 아, 씨발. 그럼 그렇지. 그 미친년이 오버한 거지. 수고하셨습니다. 그는 병실 침대에 누워 아버지 유승민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나 혐의 없음 떴어. 그년 어떻게 됐어? 우리 아들. 고생 많았다. 그 여자는 뭐 알아서 처리 중이니 걱정 말고 남은 기간 푹 쉬다가 나와. 사랑한다, 아들. 유지혁은 전화를 끊고 PX군 매점에서 사온 아이스크림을 쪽쪽 빨았다. 마침 복도를 지나가던 김민우 하사와 눈이 마주쳤다. 김민우 하사는 헌병대 진술을 마치고 신경쇠약 증세로 의무실에 진통제를 받으러 온 길이었다. 유지혁은 김민우 하사를 알아보고 그를 향해 씩 웃었다. 그리고는 아이스크림 막대를 입에 물고 한서진에게 껌을 뱉기 직전의 그 표정으로 김하사를 향해 피식 비웃음을 날렸다. 내까짓게 날 이길 줄 알았어? 그 순간 김민우 하사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복도에서 그대로 주저앉았다. 심장이 찢어질 듯이 아팠고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과호흡 증상이었다. 자신이 지킨 거짓이 괴물을 풀어주었고 진실을 짓밟았다는 죄책감. 그리고 그 괴물에게조차 경멸당했다는 수치심. 그날 이후 김민우 하사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뺨에 껌이 날아와 붙는 꿈, 황인철이 칼을 들고 쫓아오는 꿈, 유지혁이 자신을 비웃는 꿈. 그는 잠을 잘 수 없었고 밥을 먹을 수 없었다. 그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는 스스로를 배신자라고 낙인 찍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자료 정리실에 유폐된 한서진이 전해 듣고 있었다. 오수연 법무관을 통해서 김하사, 무너졌어, 서진아. 오수연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헌병대에서 내가 과잉 진압했고 껌은 사고였다고 진술했대. 방금 유지혁 훈련병.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고. 한서진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그늘에 가려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그리고 너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다음 주에 열릴 거야. 아마 파면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더군. 파면. 군인의 모든 것을 빼앗는 가장 치욕적인 처벌. 김하사. 배신한 게 아닐 거야. 한서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는
피해자야. 황인철과 유승민이 만든 또 다른 피해자. 한서진. 수연아. 플랜 B로 간다. 플랜 B. 오수연이 되물었다. 김하사의 거짓 진술은 황인철의 위증교사와 협박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거야. 한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하사. 내가 직접 만나야겠다. 그가 무너진 지금이 어쩌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라. 한서진은 자료 정리실의 문을 열고 나섰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리고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가장 무서운 법이었다. 한서진의 예상대로 김민우 하사는 무너진 상태였다. 그는 신경쇠약이라는 병명으로 청원 휴가를 받아 논산시내 부모님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 머물고 있었다. 한서진은 사복으로 갈아입고 해가 진 저녁 그 작은 식당을 찾아갔다. 식당은 저녁 장사로 분주했다. 김하사의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우리 아들 군대 장기 돼야 하는데 요새 속이 안 좋아서 큰일이라며 손님에게 푸념을 하고 있었다. 한서진은 식당으로 들어가지 않고 뒷문 근처의 어두운 골목에서 그를 기다렸다. 707시절 목표물을 기다리던 그 인내심 그대로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식당 뒷문이 열리고 김민우 하사가 텅 빈 눈으로 밖으로 나왔다. 그는 불과 며칠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손에는 담배가 들려 있었다. 김하사. 어둠 속에서 한서진의 목소리가 들리자 김민우 하사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경기를 일으켰다. 중대장님.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황급히 떨어뜨리고 뒷걸음질 쳤다. 어떻게? 여길. 앉아. 할 얘기가 있어. 한서진은 근처의 낡은 평상에 먼저 앉았다. 김민우 하사는 차마 도망가지도 다가가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덜덜 떨고 있었다.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있어. 한서진이 그를 올려다보았다. 헌병대에 가서 사고였다고 진술했다지. 내가 과잉 진압을 했고. 김민우 하사의 고개가 푹 숙어졌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중대장이었나, 김하사. 내가 보기에 내가 그깟 훈련병 하나의 도발에 이성을 잃고 과잉 진압을 할 사람으로 보였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김민우 하사가 울부짖듯 소리쳤다. 중대장님은 제게 가장 완벽한 군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한마디에 김민우 하사의 무너진 둑이 터져버렸다. 죄송합니다. 중대장님.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한서진은 그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한참을 울던 김민우 하사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입을 열었다. 황인철 연대장이 불렀습니다. 제 진급, 장기 복무, 그리고 저희 부모님 식당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사고라고만 말하라고 했습니다. 바람이 불었다고 그렇게만 말하면 다 잘 될 거라고. 한 대위님은 어차피 끝났다고. 저보고 죽은 배에 같이 타지 말라고. 그는 자신의 비겁함과 황인철의 악랄함을 모두 토해냈다. 그리고 오늘 의무대에서 유지혁 그 자식을 봤습니다. 유지혁? 그놈이 혐의 없음으로 풀려나서 저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중대장님께 껌을 뱉을 때와 똑같은 그 표정으로 저를 비웃었습니다. 김민우 하사의 몸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냥 괴물을 제 손으로 풀어준
배신자입니다. 저는 군복 입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를 스스로 때리기 시작했다. 그때 한서진의 차가운 손이 그의 주먹을 붙잡았다. 김하사. 김민우 하사가 고개를 들었다. 한서진은 그를 배신자를 보는 눈이 아닌 부상당한 팀원을 보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넌 배신자가 아니야. 너도 피해자야. 예. 황인철과 유승민의 직권 남용과 협박에 희생된 피해자. 나하고 똑같아. 한서진은 그의 손을 놔주었다. 울지 마. 707에서는 울 시간에 방아쇠를 당기라고 배웠어. 방아쇠. 말씀이십니까? 그래. 우리가 당한 만큼. 아니, 그 10배로 갚아줄 시간이야. 한서진은 자신의 전투복 상의 주머니에서 그날 껌을 담았던 지퍼백과 녹음기를 꺼내 김민우 하사에게 보여주었다. 이건 유지혁의 타액이 묻은 껌. 그리고 이건 황인철이 날 협박한 녹음. 김민우 하사의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부족해. 내가 헌병대에서 한 거짓 진술 때문에. 저놈들은 이 증거들을 사적인 감정으로 몰고 갈 거야. 한서진이 김민우 하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필요해, 김하사. 내가 황인철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진술이. 그리고 그 협박의 증거가. 증거 말입니까? 황인철이 너에게 또 연락할까? 아마 그럴 겁니다. 다음 주에 중대장님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그때까지 입 다물고 있으라고. 다시. 좋아. 한서진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녹음기 하나를 더 꺼냈다. 707에서 쓰던 펜 모양의 초소형 녹음기였다. 다음에 황인철이 부르거든. 이걸 가지고 가. 그리고 그가 했던 모든 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제 진급 신경 써주시는 거 맞죠? 제가 헌병대에서 연대장님 말씀대로 진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함정수사 아닙니까? 아니. 한서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이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정당방위야. 너 자신을 지키는 거야. 김하사.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군인의 명예를 되찾는 거야. 김민우 하사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펜을 받아들었다. 그것은 펜이 아니었다. 복수의 칼자루였다. 하겠습니다. 중대장님. 좋아. 한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이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다음 날 훈련소 본부 법무실. 오수현 법무관의 사무실에 한서진과 김민우 하사가 함께 앉았다. 김하사는 밤새 뜬 눈으로 보냈지만 어제와 달리 눈빛에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래서 김하사님도 모든 걸 거시겠다? 오수연이 날카롭게 물었다. 네. 좋아요. 그럼. 판이 커졌네. 오수연은 법률 서적을 뒤적이며 말했다. 한서진. 너에 대한 징계위원회. 이거 우리가 역으로 이용해야 해. 어떻게? 징계위원회는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해. 그런데 유지혁은 이미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고 한서진 너는 가해자로 몰려있지. 이 판을 뒤집어야 해. 오수연이 컴퓨터로 무언가를 빠르게 검색했다. 각계전투 교장. 혹시 거기 CCTV 없었나? 한서진이 고개를 저었다. 훈련 보안상. 교장 내부에는 없어. 하지만 한서진의 눈이 번뜩였다. 헌병대 차량. 헌병대가 유지혁을 연행하러 왔을 때 헌병대 차량의 블랙박스. 그게 교장 입구를 비추고 있었을 거야.
그걸론 부족해. 껌 뱉는 장면이 찍혀야지. 아니, 껌 뱉는 장면은 이 녹음기에 선명하게 담겨 있어. 한서진이 녹음기를 툭툭 쳤다. 퇴하는 소리. 됐습니까? 라는 조롱. 그리고 김하사의 미친 새끼라는 외침까지. 오디오. 와. 대박. 오수연은 전율했다. 그럼 그 블랙박스 영상이 왜 필요하지? 블랙박스 영상에는 내가 유지혁을 제압하고 김하사가 그 옆에 서 있는 장면이 찍혔을 거야. 그리고 헌병대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해가는 장면. 그 영상은 그날의 상황이 김하사가 진술한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체포 상황이었음을 입증하는 시각적 증거가 될 거야. 오디오와 비디오의 완벽한 조합. 한서진, 너 707에서 작전 짤 때도 이랬어? 난 이길 수 없는 싸움은 하지 않아. 오수연은 즉시 군 법무관의 권한으로 헌병대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사단 의무대 유지혁 입원 기록을 증거로 신청했다. 당연히 저들은 거부하거나 영상이 삭제되었다고 하겠지. 오수연이 냉소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저들의 은폐 시도를 입증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 김민우 하사가 물었다. 기다려야지. 오수연이 웃었다. 황인철이 김하사를 다시 불러서 협박의 증거를 완성할 때까지. 그리고 한서진의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이 모든 증거들을 단 한 곳에 보낼 거야. 국방부 감찰실? 한서진이 물었다. 아니. 오수연이 USB를 한서진의 손에 쥐어주었다. 국방부는 너무 느려. 그리고 너무 정치적이지. 저쪽이 유승민 의원이면 국방부도 믿을 수 없어. 그녀는 모니터에 서울 여의도가 아닌 서울 상암동의 한 방송국 주소를 띄웠다.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게 저들의 가면을 벗겨줄 곳. JTBC 사건 반장. 어때? 한서진은 자신의 군 생활과 정의를 저울질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USB를 굳게 쥐었다. 사이다를 위한 모든 준비가 가장 처절한 어둠 속에서 완료되고 있었다. 한서진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소집되었다. 유승민 의원실에 보이지 않는 손이 문제 여군을 신속하게 뿌리 뽑기 위해 사단 전체를 압박한 결과였다. 징계위원회 소집일 이틀 전 예상대로 황인철 연대장의 전화가 청원 휴가 중인 김민우 하사의 휴대전화를 울렸다. 김하사. 몸은 좀 괜찮나? 황인철의 목소리는 짐짓 염려하는 듯 했으나 그 안에는 뱀 같은 교활함이 숨어 있었다. 예, 연대장님. 그냥 좀. 김민우 하사는 한서진이 건네준 팬형 녹음기를 쥔 손에 땀이 흥건했다. 한서진은 그에게 연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저 지금 느끼는 공포와 죄책감을 그대로 드러내되 확인만 받으라고 했다. 그래. 맘고생이 심했지. 다 그 한서진이 그 독사 같은 년 때문이야. 안 그런가? 참. 며칠 뒤에 그 한대위 징계위원회 열리는 건 아나? 예, 들었습니다. 그래. 그때 혹시 모르니 헌병대에서 자네한테 다시 연락이 갈 수도 있어. 뭐 그때처럼만 사실대로만 말하면 돼. 알지? 김민우 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연대장님, 제가 헌병대에서 연대장님 말씀대로 사고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됐다. 김하사는 속으로 외쳤다. 그래. 그게 사실이잖아. 황인철의 목소리가 만족스럽게 높아졌다. 김하사. 자네가 바람이 불었다고 그렇게 말해줘서 일이 아주 잘 풀리고 있어. 유 의원님께서도 김하사,
자네는 아주 똑똑한 군인이라고 칭찬하시더군. 제 재장기 복무랑 진급은. 하, 걱정 마. 이 황인철이 그리고 저 유 의원님께서 자네 앞길은 아주 그냥 고속도로로 뚫어줄 테니까. 응? 한서진이 그녀는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될 거야. 그러니 자네는 푹 쉬다가 복귀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연대장님. 찰칵. 전화가 끊어지고 김민우 하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손에 들린 펜에는 위증교사와 협박, 그리고 은폐 공모의 모든 전말이 황인철 자신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그는 이 파일을 즉시 오수연 법무관에게 전송했다. 플랜 BB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그리고 운명의 징계위원회 당일. 사단 본부의 가장 큰 회의실이 징계위원회장으로 지정되었다. 사단장과 헌병대장 그리고 사단 법무관까지 유승민의 압력을 받은 높은 분들이 한서진 한 명을 심판하기 위해 모여 있었다. 황인철 대령은 참고인 자격으로 배석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피징계자 한서진 대위. 입장.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서진이 전투복이 아닌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정복 차림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가슴에는 707에서 받은 각종 훈장과 기장들이 번쩍이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죄인이 아님을, 오히려 그녀의 공로를 상기시키는 무언의 시위였다. 한서진 대위. 오늘 이 자리가 왜 열렸는지는 본인도 잘 알겠지. 사단장이 위압적으로 입을 열었다. 707 출신 에이스라는 장교가 훈련병 하나 통제 못하고 사적인 감정으로 과잉 진압을 해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통탄을 금할 수 없네. 이에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한서진과 함께 오수연 법무관이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다. 오오 대위. 자네가 왜 여기? 사단 법무관이 당황해서 물었다. 본관은 금일 피징계자 한서진 대위의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오수연은 당당하게 한서진의 옆자리에 앉았다. 뭐? 법률 대리인? 이게 무슨 민간 법정인 줄 아나? 황인철이 소리쳤다. 징계위원회 규정 제-X조 X항에 의거 피징계자는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수연이 차갑게 받아쳤다. 시작하시죠, 위원장님. 저희는 시간이 없습니다. 사단장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헌병대장에게 눈짓했다. 헌병대 조사 결과 보고합니다. 헌병대장이 일어섰다. 이번 사건은 피징계자 한서진 대위가 훈련병 유지역의 실수를 고의로 오인하여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과잉 진압 사건으로. 잠깐. 오수연이 손을 들었다. 실수라고 하셨습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죠? 그것은 유일한 목격자 김민우 하사의 진술에. 그 진술이 황인철 연대장님의 협박과 회유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면 어떻습니까? 뭐라고? 황인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 여자가 지금 무슨... 시끄럽습니다. 황인철 참고인. 지금부터는 피고인이 될 수도 있으니 발언에 신중하십시오. 오수연이 회의실 중앙의 스피커에 팬형 녹음기를 연결했다. 이건 김민우 하사가 바로 이틀 전 황인철 연대장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분들의 공정한 판단을 위해 공개합니다. 오수연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회의실에는 황인철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자네가 헌병대에서 사고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래. 그게 사실이잖아. 바람이 불었다고 그렇게 말해줘서 일이 아주 잘 풀리고 있어. 한서진이 그녀는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될 거야. 자네 앞길은 아주 그냥 고속도로로 뚫어줄 테니까. 정적.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사단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황인철을 바라보았다.
황인철의 얼굴은 하얗게 그야말로 백지장처럼 변해갔다. 이거 조작이야. 합성이라고. 저 전현이 날 모함하는 거야. 그가 발악하듯 소리쳤다. 조작 여부는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에 맡기면 되겠지요. 오수연이 서류철에서 두 번째 자료를 꺼냈다. 이것은 사건 당일 각계 전투 교장에서 한서진 대위가 확보한 녹취록 원본입니다. 다시 스피커가 울렸다. 훈련 중 껌 씹는 행위는 군기 위반이다. 당장 뱉어. 아깝게 아직 단물도 다 안 빠졌는데 왜요? 쪽, 펑 하는 소리 이 미친 새끼가. 김민우 하사의 목소리 마지막 경고다. 뱉어. 뱉으라고요? 퇴. 선명한 파열음. 됐습니까? 씹던 거라 좀 더럽나?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누군가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이것이 그 더러운 껌의 실물입니다. 오수연이 테이블 위에 증거물 1호가 담긴 지퍼백을 올려놓았다. 유지혁 훈련병의 타액과 DNA 유전자가 선명하게 남아있겠지요. 마지막으로 헌병대에서 삭제되었다고 주장한 헌병대 차량 블랙박스 영상 원본입니다. 오수연이 USB를 꽂았다. 화면에는 한서진이 유지혁을 제압하고 헌병대가 그를 체포해가는 사고가 아닌 사건의 현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황인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니야. 사단장은 온몸을 떨고 있었다. 이것은 징계가 아니라 범죄 현장이었다. 당장 황인철 대령 보직 해임하고 대기. 그때였다. 징계위원회장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국방부 직할 감찰본부 수사관들이었다. 사단장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이 징계위원회는 국방부 감찰로 전환됩니다. 뭐라고? 황인철 대령. 직권 남용 및 위증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안 돼. 사단장님, 유 의원님, 살려주. 황인철이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며 발악했다. 그리고 한서진 대위님, 오수연 법무관님, 김민우 하사, 감찰관이 세 사람에게 경례를 붙였다. 두 분이 제출하신 내부 고발 및 고소장 잘 접수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한서진과 오수연의 계획대로였다. 그들은 징계위원회를 범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언론이라는 가장 큰 폭탄이 터지기 직전에 군 내부의 칼로 먼저 올감해버린 것이었다. 오수연이 한서진을 보며 씩 웃었다. 자, 이제 두 번째 막이 오를 시간이네. 그녀가 휴대전화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5시 정각. 회의실에 있던 대형 텔레비전에서 익숙한 시그널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JTBC 사건 반장. 오늘의 헤드라인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단독됐습니까? 더럽나? 707 출신 여군 뺨에 껌 뱉은 국회의원 아들. 심판의 불길이 올랐다. 안녕하십니까? 사건 반장 김 반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첫 번째 사건은 듣고도 믿기 힘든 대한민국 군의 기강 붕괴,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권력의 민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JTBC 사건 반장의 스튜디오. 김 반장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분노로 굳어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충남 논산의 한 육군 훈련소에서 벌어졌습니다. 훈련병이, 그것도 현직 3선 국회의원의 아들이 707 특수부대 출신의 여군 중대장을 상대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모욕과 폭행을 저질렀다는 제보입니다. 사단 본부 징계위원회장, 국방부 감찰관들도 넋이 나간 사단장도, 그리고 한서진과 오수연도 모두가 텔레비전 화면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황인철은 끌려나가다 말고 이 광경을 보며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저희가 그날의 충격적인 음성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스튜디오에, 그리고 대한민국 전역의 안방에 그날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뱉으라고요? 퇴. 스튜디오 패널들의 입이 떡 벌어졌다. 아니 저게 퇴하고 뱉는 소리입니까 지금? 세상에. 됐습니까? 씹던 거라 좀 더럽나? 김 반장이 주먹을 꽉 쥐었다. 네. 됐습니까? 씹던 거라 좀 더럽나? 이게 훈련병이 자신을 가르치는 중대장 상관에게, 그것도 여성 상관에게 면전에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김 반장이 다음 자료를 가리켰다. 피해자인 한서진 대위는 이 훈련병을 상관 모욕으로 정식 입건하려 했습니다. 군인으로서 당연한 조치죠.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화면이 바뀌고 유승민 의원의 사진과 황인철 연대장의 사진이 나란히 떴다. 가해 훈련병의 아버지 유승민 의원, 그리고 그의 비호 세력인 황인철 연대장. 이들은 오히려 피해자인 한서진 대위를 보직 해임시켰습니다. 707 출신 에이스를 과잉 진압이라는 누명을 씌워 자료 정리실에 처박아 버린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패널 중 한 명이 분노를 참지 못했다. 증거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화면에는 증거물 1호 지퍼백에 담긴 껌 사진이 클로즈업 되었다. 이것이 그날 한 대위의 뺨에 날아와 붙었던 껌입니다. 명백한 폭행의 증거물이죠. 하지만 이들은 이 증거를 뭉개기 위해 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유일한 목격자였던 김민우 하사를 협박합니다. 김 반장은 그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한서진이 그녀는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될 거야. 자네 앞길은 아주 그냥 고속도로로 뚫어줄 테니까. 스튜디오는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였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육군 대령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신의 부하를 연이라고 칭하며 진급을 미끼로 위증을 교사한 겁니다. 김 반장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저희 사건 반장은 오늘 국방부 감찰본부에 이 모든 증거 자료를 원본 그대로 넘겼습니다. 유승민 의원님,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가해 훈련병 유지혁 씨. 당신들이 껌처럼 뱉어버린 것은 한 군인의 명예가 아니라 당신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국방부는 지금 당장 이 사건의 진상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방송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한민국이 뒤집혔다. 실시간 검색어 1위. 국회의원 아들 껌 2위. 유승민 3위. 한서진 대위 4위. 707여군 5위. 황인철 파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폭발했다. 와 퇴? 내 귀를 의심했다. 707 출신이면 저 정도면 그냥 현장에서 쏴 죽여도 무죄 아니냐? 유승민 의원실 지금 전화 불통임 키읔 한서진 대위님, 그 굴욕을 어떻게 유유유, 저런 게 국회의원이고 저런 게 연대장이라고. 김민우 하사 녹음한 거 진짜 신의 한 수다. 이건 사이다가 아니라 용암이다. 유승민 의원의 휴대전화는 그야말로 불이 났다. 정당 대표, 원내 대표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에서까지 전화가 빗발쳤다. 의원님, 이게 대체 무슨... 아닙니다. 그게 오해입니다. 음모입니다. 오해? 지금 퇴 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는데 오해라고요. 의원님 당에서 출당 조치를 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당. 그의 정치 생명이 껌 하나에 끝장나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사단 의무대 특실. 유지혁은 텔레비전으로 자신의 범죄가 생중계되는 것을 넋이 나간 채 보고 있었다. 됐습니까? 씹던 거라 좀 더럽나? 자신의 목소리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 그는 아버지만 믿고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조차 망각하고 있었다. 그때 특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국방부 감찰관 그리고 헌병대였다. 훈련병 아니 유지혁 씨. 감찰관이 차갑게 그를 불렀다.
혐의 없음으로 풀려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아빠가 지금 이 시간부로 상관 모욕 및 폭행 혐의로 다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나나 환자야. 정신적 충격. 그 연기 이제 군사법정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안 돼. 안 돼. 아빠. 유지혁의 비명은 텔레비전 소리에 묻혀버렸다. 징계위원회장. 모든 것이 끝난 그곳에 한서진은 텔레비전을 끈 채 조용히 서 있었다. 오수연이 그녀의 어깨를 툭 쳤다. 어때? 속 시원해? 한서진은 대답 대신 뺨에 남은 듯한 그 끈적한 껌의 감촉을 손등으로 닦아냈다. 아니, 이제는 느껴지지 않았다. 사건 반장의 보도는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썩어 빠진 권력의 심장부를 겨눈 참수였다. 그날 저녁 국방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본 사건을 군 기강 확립의 본보기로 삼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군을 대상으로 한 관사 및 군 간부 사적 운용 실태 전수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심판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심판 대상. 황인철 대령. 그는 위증교사, 직권남용, 상관모함 등 10가지가 넘는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는 법정에서 유승민 의원이 시켰다. 나는 억울하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하지만 그가 김민우 하사에게 했던 그 추악한 녹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그는 무너졌다. 판결은 불명예 전역 및 징역 3년.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별은 그의 손이 닿기도 전에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떨어져 나갔다. 두 번째 심판 대상. 유승민 의원. 그는 쏟아지는 여론의 문매와 출당이라는 정치적 사형 선고 앞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수백 대의 카메라 앞에서 그는 눈물의 사퇴기자 회견을 열었다. 아들을 잘못 키운 아비의 죄입니다. 그가 엎드려 절을 하는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껌 한 통을 던졌다. 철퍽. 그의 이마에 껌들이 달라붙었다. 그는 평생 그 굴욕적인 장면으로 기억될 것이었다. 그의 정치 생명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대상. 유지혁. 그는 환자가 아니었다. 범죄자였다. 군사법정. 그는 끝까지 심신미약과 한서진 대위의 과도한 스트레스 유발을 주장했다. 하지만 오수연 법무관이 증거로 제출한 사단 의무대 특실에서의 그의 행적 PX 이용, 동기들과의 웃고 떠드는 CCTV이 공개되자 그는 할 말을 잃었다. 상관 모욕죄, 상관 폭행죄. 판결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그는 훈련소가 아닌 육군 교도소로 가게 되었다. 아빠, 나 억울해. 아빠. 그의 처절한 울부짖음은 법정의 무거운 문을 넘지 못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한서진 대위는 파면이 아닌 복권되었다. 그녀의 보직 해임 명령은 부당한 것으로 철회되었다. 그녀는 다시 7중대 중대장으로 복귀했다. 그리고 얼마 뒤 오수연 법무관이 또 다른 승전보를 들고 그녀를 찾아왔다. 한서진 씨, 김민우 씨. 오수연은 민사소송 판결문을 흔들었다. 법원에서 피고 유승민, 유지혁, 황인철은 원고 한서진, 김민우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각각 1억 원 그리고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 껌값치고는 꽤 비싸지. 김민우 하사는 그제야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정식 치료를 보장받았고 위증 교사의 피해자이자 내부 고발자로 인정받아 모든 불이익을 취소받았다. 그리고 그토할수록 원하던 중사로 명예롭게 진급했다. 며칠 뒤 육군 훈련소 연병장. 수천 명의 장병들이 도열한 가운데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단상에 섰다.
오늘 본관은 자랑스러운 참군인에게 표창을 수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칠중대 중대장 대위 한서진. 예, 대위 한서진. 한서진이 우렁찬 목소리로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갔다. 참모총장이 그녀의 가슴에 육군 참모총장 표창을 달아주었다. 한서진 대위는 어떠한 외압과 불의에도 굴하지 않고 군인의 본분과 법과 원칙을 지켜내어 무너진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운 전군의 귀감이 되는 참군인이다. 충성. 한서진은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707 독사의 그 서늘하고도 강인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 언론은 그녀를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이 시대의 영웅이라 불렀다. 표창 수여식이 끝나고 한서진은 다시 칠중대 훈련병들 앞에 섰다. 새로 입소한 훈련병들이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전설 속의 그 악마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서진이 그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목소리 그것밖에 안 나오나? 그녀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다시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악, 악, 악. 그날 논산 연무대의 함성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우렁찼다. 그것은 패배의 비명이 아닌 정의가 바로 선 승리의 함성이었다.